한계점이 자리가 같이 했을 때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매달 매출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요? 예, 한 번도 떨어지진 않았어요. 와, 그럴 수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안주 맛집이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반대로 저는 마케팅 맛집. 자리비 마케팅 맛집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최군부장이고요. 저는 김 팀장입니다. 김 팀장님, 네. 젊음의 거리 건대에 나왔는데 맞습니다. 누구신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건대에서 이제 신선술집 도원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 최창님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저희가 외부 촬영을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네. 오늘 공간도 너무 좋고 이렇게 훈훈한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저는 사실 너무나 기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질문 먼저 드리면 우리 이름이 도원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류를 생각하는 그 도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릉도원 할 때 그 이제 도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선들이 좀 풍류를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컨셉을 잡아서 저희가 신선술집 도원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저는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신 게 풍류, 그리고 무릉도원 당연히 떠오르지만 신선 술집 네. 도원이라고 딱 명칭하신 이유가 네이버 안에서도 검색하기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네. 술집을 딱 상호명에 있는 순간 너무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러한 술집이 도원이다? 가야죠. 맞습니다. 고객은 가야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딱 생각을 하신 건가요, 대표님께서? 저도 이제 기본적인 네이버 로직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은 이름이 신선술집 도원 건대점이 더 좋거든요. 아, 맞아요. 네. 건대 술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체인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나름 술집이라는 이름을 키워드로 저희가 넣은 거 너무 좋습니다. 의도죠.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영상을 쭉 보시면은 엄청난 팁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표님과 호흡을 맞춰본 과정 중에서 아, 대표님 이거 저희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대표님들이 아셔서 정말 도원처럼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매장이 된다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우리 대표님께서 저도 다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일단 저도 이제 자리 마케팅 찐팬으로서 내가 마케팅 진짜 많이 네. 배웠는데 네. 아, 이렇게 많이 좋은 거를 얻어갔었을 때 저도 나름대로 좀 베풀고 싶다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네. 도와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근데 대표님, 오늘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팁들 많이 알려주실 거잖아요. 네. 건대에서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셔도 됩니까? 아, 경제? 당연히 봐도 되고요. 네. 저는 그런 거는 절대 상관없습니다. 아, 너무 멋지십니다. 갖고 있는 네.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오늘 이렇게 많은 팁들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이제 자립하고 이제 연결고리가 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제가 15년 차 장사예요. 아, 그러세요? 엄청 네.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네. 15년 전에 이제 20대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네이버 자체의 그 마케팅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비중을 안 차지했던 그랬죠. 시기입니다. 15년이면은 2010년대 네. 초반이잖아요. 그때는 네이버 마케팅 아마 많은 분들이 필수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 맞아요. 네, 때였어요. 맞습니다. 네. 해봤자 체험단 정도만 네, 했던 맞습니다. 사례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체험단만 몇 번 모집을 네. 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외대에서는 목이 좀 좋아서 노출도도 좋았고 경쟁 업체도 없다 보니 이제 그런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못 느꼈어요. 못 느끼셨겠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장사를 하다가 제가 세 번째 가게를 이제 여기 건대. 이 자리를 네. 들어오게 됐는데 네. 사실 이 자리가 건대에서는 메인 몫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아닙니다. 세컨 목에 심지어 2층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건물주분이 알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1년 반 동안 이 자리가 공실이었던 자리였어요. 건대. 그래요? 그만큼 이 라인에 있는 2층이 너무 힘든 좀 상황이라서 부동산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라라고 고민을 하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또 자신감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손님 방문이 없었어요. 아, 저희가 첫날 장사했을 때 이제 뼈 아픈 기억이 7팀을 받았어요. 아우. 미군인데도.
뭐 지인이 한 3팀 오시고 일반 네. 선생님이 4팀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케팅은 정말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열심히 유튜브를 검색을 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자립 마케팅을 알게 돼서 그때 아마 본부장님하고 박대표님 두 분이서 네. 하셨을 때부터 제가 거의 웬만한 모든 영상을 다 봤어요. 꿉꿉한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열심히 독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배워놓고 이제 제가 직접 플레이스에 접목을 시켰었죠. 접목을 시켰는데 그래도 제가 좀 컴맹이고 좀 아무래도 사진이나 이런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또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마케팅뿐만 아니라 너무 인사관리 신경 쓸 게 뭐 많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운 스승님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네. 자립에 바로 연락을 했었죠. 아유. 네. 저는 제가 이제 대표님과 그때 미팅을 했었는데 네. 이 모습 그대로 너무 밝은 모습으로 방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반대로 제가 가서 에너지를 많이 얻고 왔어요. 일단은 이게 훈훈한 얘기 너무 네. 좋어요. 네. 영상에 아마 그때도 아마 나온 네, 것 네. 같았는데 네. 가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음. 모든 직원들 다 스탠바이 딱 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았죠. 이런 마케팅 회사가 있었다고. 저도 장사를 15년 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마케팅 회사 미팅을 해봤을 텐데 이렇게 제가 격한 환영을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회사는 진짜 바로 계약을 해야겠다. 원래는 가서 이제 고민 좀 해보고 연락 줘야 될 때 바로 계약하시죠. 야, 문을 여는 딱 순간 밝은. 너무 네.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일 끝나고 와서 제가 직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오히려 자립 마케팅의 이런 인사나 이런 거를 오히려 제가 접목을 시켜야 돼요. 직원들. 저희가 더 배운 것 아이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대표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의 방향성이랑 대표님이 생각하신 방향성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대표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제가 원하던 게 이거였다. 저를 대신해서 꾸준한 관리를 해주는 회사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였고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대표님과 함께하는 게 저는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행복할 네.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사실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자립 마케팅과 함께하고 우리 신선 술집 도원이 변화된 게 있는지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와, 이거 저도 궁금한데 사실 저도 궁금해요. 네, 뭔가 사전에 뭔가 얘기된 건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거는 거니까. 필터링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괜히 떨리는데. 아니고 진정을 하고 네. 일단은 자립과 같이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자면은 형격기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저는 제가 이제 오픈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2층이고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웃테리어 뭐 익스테리어라고 하잖아요. 이제 외부적인 투자 절차를 많이 해서 외부도 저희가 좀 웅장하게 많이 꾸며놓기도 맞아요. 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워크인 손님을 좀 많이 받는 쪽을 좀 포커싱을 많이 맞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님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게 내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도 인테리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음식 사진과 공지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간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온라인 매장입니다라고 설명드리죠. 그게 많이 부족했었죠. 사실 건대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게 메인 몫에 장사하시는 사장님들도 월세도 많이 내시기 하지만 권리금도 높고 공사도 이쁘게 하셨는데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면은 너무 초라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립을 하고 나서 엄청 많이 바뀌었죠. 네. 특히 또 이성호 작가님이 음식 사진도 이쁘게 또 해주시고 네. 또 사실 개인 사업자가 파워링크를 등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겠지만 자립이 정말 좋았던 게 효율적으로 세팅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키워드 양이 유입이 많은 거를 되게 저가로 설정을 해서 노출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그 파워링크 자체의 세팅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첫 번째 뜨는 것보다 한 세네 번째 뜨는 게 더 클릭이 잘 되게끔 네. 이렇게 유도해 주셨던 게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중요한 거 홈페이지 제작까지 예.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나서 거기서 예약으로 넘어갔을 때 사실 저희가 자립을 하기 전에도 예약은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예약건이 거의 지금 상황은 3, 4배 정도가 증가됐다고.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혼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평일도 네이버 예약으로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만석인가요? 예. 그래서 손님들이 저희가 이제 텅 빈 공간에 첫 손님이 오셨을 때 예약하셨나요? 물어보면은 예약 안 했다고 하면 예약이 다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와. 예. 너무 놀라운데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이라는 것과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구나. 자리가 정가를 비교하자면 너무 커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유. 너무 뿌듯하고 너무 네. 감사하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립 전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이 매출에 대한 한계점을 돌파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한계점이 자리가 같이 했을 때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매달 매출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요? 예, 한 번도 떨어지진 않았고 와, 그럴 수가 있나요? 사실 지금 같은 저번 달에 불경기에. 최고 매출을 뽑아냈는데 네. 저번 달이 또 갱신이 되고 오. 당연히 12월 되면은 더 갱신이 네. 돼서 그렇죠. 좋긴 한데 아마 연말이 네.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리미티 선을 아직은 좀 덜 찍은 상태예요. 와, 너무 뿌듯한 마음에 네. 정말 미소가 가득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 매장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 온라인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오프라인만 잘해서도 안 되잖아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힘이 합쳐져야 매장이 더욱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재방문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자립에서는 온라인의 집을 잘 열심히 뚝딱뚝딱 가꿨다면 사실 제가 가장 큰 포인트를 얻었던 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표님이 직접 고객님들한테 전달해 주셨던 감동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본부장님께서도 감동을 되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김 팀장님은 손님으로 오셨었잖아요. 네, 제가 방문을 했죠, 네. 직원분들과. 그거를 실제로 한번 겪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들어왔을 때 대표님과 직원분들의 그 친절한 인사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선 술 먹으러 간다는 기분 좋음에 왔긴 했는데 너무나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자립한테 점심 점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고 너무 기분 좋아서 자리에 앉았는데 저희가 이제 음식을 주문하거나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로 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물어봐 주신 기억이 나요. 네. 혹시 뭐 안 모자르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할 때 해결해 주는 것도 사실 너무 감사한 건데 내가 필요로 할 거를 먼저 알아차리고 저희한테 여쭤봐 주신 게 저는 그것 또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딱 이 포인트에서 저는 손님으로 와보진 않았습니다. 딱 느꼈던 게 그 수육, 딱 맞아요. 따뜻하게 나오는 그 수육과 전 있죠? 맞아요. 네, 수육, 전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게 따뜻하게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이제 고객분이 드실 때 네. 그 따뜻함을 계속 느끼면서 드실 수 있게 하셨던 그 부분이 그런 포인트 자체가 방금 김 팀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고객님들한테 감동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가장 궁금했던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 가게 슬로건을 잡았었어요. 슬로건. 그래서 슬로건 자체가 저희 메뉴 첫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도 아마 있을 건데 처음 먹었던 음식의 감동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데 요게 저희 가게 슬로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저희 가게 모든 메뉴들이 뭐 차가운 음식은 계속 차갑게 유지되게끔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끔 직기 선정을 엄청 신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술집이다 보니까 보쌈 정식이랑 좀 틀려요. 네. 보쌈 정식은 이제 점심시간에 그냥 간단히 먹고 빨리 찍기 때문에 이제 식는 감도가 떨어지지만 술집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소요되시면서 드시기 때문에 처음 드셨을 때 수육이 되게 맛있다고 하시는데 식으면 이게 사실 맛이 없어요. 퍽퍽해져. 네. 일단 기름 자체가 굳으면은 네. 또 하얗게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먹다가 또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네,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육 용기는 다 스팀 용기로 지금 쓰고 음. 있고 볶음 요리는 돌판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돌판 자체가 일단 예열 시간이 한 2-30분 정도 온도가 유지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식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나무판만 빼가지고 부스타 살짝 올리면 또 데펴져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드셨을 때도 해주고 한 그릇도 이제 손님들 브루스타 켜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인기 있는 뭐 신선로라는 메뉴가 네. 있어요. 그게 이제 드라이스 용기를 네. 넣어서 이제 뭐 연출 자체도 좀 이쁘게 나오기도 하지만 차갑게 먹을 수 있게끔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만 지금 안주 접시를 그렇게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요식업에서 사실 가장 기본이 맛이잖아요. 맛이 있어야
써야지만 다음 고객님들한테 우리 매장의 감동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맛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메뉴에 대한 피드도 받고 막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대표자님들이시잖아요. 네. 맛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맛이 어느 사람이 뽑든지 간에 똑같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메뉴를 다 되게 한다 그러거든요. 레시피화 시켜가지고 1g의 오차도 없이 저울로만 무조건 분량을 잡습니다. 소스를 AI네요. 만들 때. 평하게. 그리고 끓이는 시간과 분량까지도 똑같이 정해져 잡아야 있네요. 돼요. 예, 왜 불이 세버리면은 끓이는 시간이 똑같이 20분이라도 맛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분량도 똑같이 잡고 시간도 똑같이 잡아서 막둥이나 저희 주방장이 볶다 이렇게 했을 때 맛이 똑같게 유지되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와. 막 가끔 가다가 식당 가보면은 이 집 주방장이 바뀌었나?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 생각 저 많이 해요. 경험해봤어요. 네, 그 경우가 레시피를 제대로 못 잡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의 개량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맛있게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 우리가 술집 하면 인테리어 맞아요.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인테리어하고 안주, 그냥 좋아할 만한 안주들 몇 가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술집들을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디테일함들, 메뉴 하나하나, 그리고 이 메뉴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디테일하게 생각하셨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에 집중하시는 사장님들이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술집 장사를 하다 보면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요. 네. 당연히 이쁜 가게를 많이 가서 네. 사진도 찍고 오고 그러는데 그런 가게를 한 번 가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감동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처음엔 너무 예쁘네. 다른 친구를 한번 가볼까? 또 한번 두 번째 방문 때는 그 처음 느꼈던 그 인테리어 감동이 점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테리어로 승부를 보는 가게들은 쉽게 무너진다고. 어찌 됐든 인테리어가 이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술집도 맛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 방문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맛이나 이쪽 부분으로 포커싱을 잡으시는 게 요즘 같은 분경기에서는 더 탁월한 선택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직접 뭐 김치를 담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절이도 직접 담그고 뭐 파김치도 담겼는데 그런 부분을 손님들한테 좀 각인을 많이 시켜줘요. 그냥 쓱 갖다 주면은 제품 쓰는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술집에서 김치를 담근다? 칼국수집도 아니고. 제가 네. 아무래도 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수제요리 전문점이라고 했었을 때 한식이잖아요. 근데 한식이라는 메뉴 카테고리가 양식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일식이나 이쪽은 좀 높게 평하는데 한식이 좀 폄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가 해주시는 뭐 이런 집밥도 있고 한식 자체가 워낙 레시피도 대중화되다 보아서 한식으로 승부 보자니 이게 좀 눈높이가 많이 높다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집이지만 겉절이 한번 직접 담가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얘기하자마자 첫날에 이제 주방 사람들이 한 2명이 그만둔다. 진짜 농담이 진짜로 그만둔다고 했죠. 제가 딱 요거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네. 대표님의 이런 생각 혹시 직원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없고 네. 지금은 이제 제 친한 동생들하고 지인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일신담화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매일마다 저희가 겉절이를 담거든요. 근데 그거를 레시피화 시켜가지고 김치 양념장도 다대기화 시키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치를 매일 겉절이를 담근다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칼국수집 사장님들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담그는 방법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좀 메뉴를 줄여주면은 직원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서 공간이 예뻐서 그리고 화려해서 눈길이 끌려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의 수육을 저도 먹었거든요. 정말 나갈 때까지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먹기도 했고 전까지도 너무 치즈가 쭉 늘어나는 그 퍼포먼스를 봤는데 진짜 먹으니까 또 맛있는 거예요. 김 팀장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줬던 내용이 와 인테리어 너무 예뻤어요 막 이런 공간감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번째. 너무 맛있어요. 첫 번째 맛있었어요. 네. 그래? 술집인데 얼마나 맛있을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치도 매일매일 담그시고 이렇게 메뉴 하나하나 또 그렇게 신경 쓰시는 거 보면 정말 맛있었겠구나 그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집으로 알고 왔다가 진짜 맛있다를 느끼는 순간 그게 감동이 돼서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포인트를 대표님이 너무 잘 캐치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가게가 인테리어가 좀 이쁜 가게는 포커싱이 이쪽으로 맞춰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저희가 두 가지를 잡았어요. 맛도 잡아야 되지만 가성비도 좀 나름대로 잡았어요. 아, 가성비. 양 가격 대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엄청 좀 많이 줘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루틴은 제가 직접 식자재를 공수해 옵니다. 아. 예. 직접 어느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가 공수를 해와서 아무래도 원가 대비 좀 양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싸게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양을 좀 풍족하게 좀 드렸어요. 근데 양도 많고 맛이 있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반전의 매력을 더 느끼셨다고 하는데 저희 아마 플레이스 리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재방문율이 엄청 많아요. 저번에도 왔는데 이번에도 왔다. 언제는 왔는데 제가 이번엔 지인을 데리고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재방문율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제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 가게 장점이 그게 있어요. 직원들 교육시킬 때 메뉴마다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메뉴마다 어떤- 매뉴얼. 네. 아. 어떤 거냐면은 뭐 탕류가 나간다, 네. 샤브칼국수 나간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술안주로 드시는 분들은 뭐 칼국수나 뭐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 네. 있잖아요. 네. 볶음밥이. 그래서 직원이 나갔을 때 이제 겉절이 따로 챙겨 드리면서 저희가 직접 담근 겉절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이드 메뉴는 이렇게 칼국수 추가해서 드시면 맛있고 오늘 또 드셨다가 볶음밥을 따로 추가를 하셔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죽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메뉴도 있고 메뉴마다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디서 제가 영감을 받았냐면 초밥집을 가도 먹는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흰살부터 먹어야 되고 뭐 빨간색 양념이 네. 센 건 나중에 먹어라.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이런 것처럼 술집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메뉴를 나갔을 때 이 메뉴를 이렇게 해도 드셔보시고 저렇게 해도 드셔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사장이든 직원이든 모든 메뉴를 다 저희 가게 첫 방문하셨나요? 요 메뉴 어떻게 드시는지 설명만 드릴게요. 사이드 메뉴도 요걸 추가해서 넣으시면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마다의 매뉴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손님들이 좀 생각하는 감동 포인트지 않나? 맞습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맛일지언정 다르게 느껴져요. 이거 왠지 더 맛있을 것 같고 아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먹어봐야지 하고 그렇게 또 먹게 되죠. 아 이게 또 사람의 심리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제가 요식업, 음식점 가서는 가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 오셨나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라고 들어봤는데 이걸 술집에서 듣는다? 근데 이렇게 모든 직원이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하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더 감동이 돼서 맛있게 느껴지고 나는 추가를 안 하려고 했었어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추가해볼까? 볶음밥까지 먹어볼까? 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되게 좋은 선순환의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직원들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킬 때 매달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이제 홀 직원, 주방 교육을 따로따로 하긴 하는데요. 항상 이제 홀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김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손님이 원하기 전에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뭔가를 갖다 줬을 때 더 감동이 온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홀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는 서빙을 하는 사람들인데 서빙이라는 거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서비스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 이거 서비스입니다 하고 주는 거는 물질적으로 니즈를 충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광범위하다고 생각해. 손님이 원하는 니즈가 난 그냥 건들지 말고 조용히 먹고 싶어. 주석자를 줘. 뭐 이런 손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손님은 물질적인 서비스에서 나 많이 오니까 뭐 좀 챙겨줘. 이런 손님도 있고 다 다양한데 그런 걸 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흰 옷, 김 팀장님처럼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오시거나 이럴 때 빨간 콩을 드시는 거는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갖다 주는 게 서비스죠. 맞아요. 이게 제일 앞치마 드릴까요가 아니죠. 앞치마 그냥 주는 필요하시- 거죠. 그렇지. 갖다 드리는 게 그게 좀 저희에는 이제 수인남 서빙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손님들을 디테일하게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순간 말씀만 살짝 들었는데도 벌써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에서, 공간에서, 분위기에서, 맛에서 그리고 이런 소소한 직원분들의 서비스에서 1%가 10개가 모이니까 아마 10점 만점에 건대 술집의 1등이 된 게 아닐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대표님, 근데 제가 맛 말고도 신선해서 더욱 감동을 느꼈던 것도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맛 이외에 우리 신선 술집 도원의 장점이자 매력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홀도 있지만 이제 룸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여성분들 손님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성분들이 이제 리터치라고 하나요? 제가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룸을 구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고데기랑 뭐 시실, 머리끈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직접 다 보유를 해가지고 네.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 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정말 그거를 구비해 놨을 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동 포인트 한 번 더 주긴 했는데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실 이용하시다 보면 떨어지거나 비품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남자 직원한테 얘기하기 불편한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좀 민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 이제 벨을 비치를 해놨죠. 비싸네. 그럼 이제 여자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뭐 문의가 터지거나 뭐 여성분들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생리대가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거나 뭐가 불편한 상황이었을 때 여성 직원이 가서 이제 즉각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이런 거를 좀 포인트식으로 저희가 좀 주고 있고요. 아. 또 전 화장실에 좀 비데를 설치를 다 해놨어요. 아. 그때 이제 저희 같이 있었던 직원들은 비데 이용할까 아닐까 하는데 또 이용한 사람은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아끼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량 다 비데로 다 교체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청소 부분이 또 직원들한테 깨끗하게 나가는 게 좀 힘들잖아요. 네. 맘 편히 저희는 업체를 아. 제일 결과물이 좋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네. 저희는 워낙 대형업장이다 보니까 새벽 타임에 시간이 없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스테이하기에는 오히려 더 손해. 그래서 와. 저희가 3개층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청소업체가 하는 게 더 저희한테는 좋더라고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대표님의 이러한 선택이 고객에게도 감동이겠지만 직원분들도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사실 서비스하러 알바를 하러 일을 하러 왔는데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게 직원의 마인드에선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화장실이 중요한 게 정말 이 안에서 다 너무 만족했어요. 맞아요. 음식 맛부터 인테리어 다 만족했는데 화장실을 막상 딱 갔는데 좀 악취라든지 그냥 기분 확 상하죠. 네. 그래, 이거는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심할 것 같은데. 저는 주변 친구들이 진짜 대부분이 맛집 알아보거나 모임 알아볼 때 거기 화장실 어때? 이게 꼭 들어가는 질문 중에 그럴 하나예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다 만족하고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화장실 냄새 때문에 그냥 여기가 다 싫어지는 수도 생겨요. 네. 네. 저도 남자지만 이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엄청 싫은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인데 다른 데서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써도 되나요? 제가 도운 단골이 화장실만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걸어오실 때 100m.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확실히 좀 좋은 것도 있는데 메이크업 룸에 이제 비품 자체가 소모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해픈 기억도 있고 이제 고데기가 가끔 분실이 돼요. 그걸 또 나도 한 번씩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은 손님의 감동 포인트를 충분히 근데 몇 번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겪고 나면 이제 하지 말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대다수분이 그러죠. 다 그러잖아요. 바로바로 채우고 대표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실행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감동 포인트가 그 고데기 값 이상의 것을 갖고 온다는 걸 정확히 아시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단점보다는 저희 여자 직원들이 화장을 안 하고 와요. 오자마자 메이크업 룸을 가서 거기서 화장을 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포인트가. 네. 그거 외에는 크게 뭐 나쁜 점은 없고요. 이제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화장실만큼은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또 하나 제가 곳곳에 포토존 거울이 정말 많은 걸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가게를 이쁘게 꾸몄을 때 이제 가게 자체가 이쁜 것보다는 이제 손님들이 찍으면 자연적으로 PR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뭐 SNS나 인스타나 그렇죠. 이런 게 있어서 포토전에 저희 좀 가게가 마크가 좀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의도적으로 좀 배치를 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체험단이 아니라 일반 손님이 온 줄 있더라도 가게 예쁜데 근데 저희 가게 뒤에 마크가 나온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게끔 좀 많은 포토전을 좀 최대한 넣어놓으려고 인테리어를 그렇게 설정을 해놨죠. 손님들이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매장에서 봤을 때 실제 고객님들이 많이 촬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엄청 많죠. 이게 그냥 거의 한 여성 손님들은 그냥 올라올 때 한번 찍고 또 화장실 갈 때 한번 찍고 또 4층에 이제 저희가 옥상에 흡연실이 있는데 네. 또 올라가시다가 포토존 보면 거기서도 찍고 그래서 뭐 사진 맛집이라는 얘기도 많이 좀 근데 저는 이게 술집이어서 더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술을 조금 한 잔씩 먹고 맞아요. 친구들하고 먹고 기분이 확 올라가고 너무 막 기분이 업돼 있을 때 네. 딱 내려가는데 거울, 전신 거울 있고 딱 포토존이야. 그럼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해주신 것처럼 우리 매장 너무 좋아요라고 우리가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매장을 방문하신 고객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매장을 홍보해주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다양한 사례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술집에서는 꼭 이 포토존 활용도가 정말 활용하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대표님, 쭉 우리 매장에 관련된 너무 좋은 말씀들 들었고, 아마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 팁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매장을 오픈 준비하신다든지 예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의 그 15년간의 노하우 그 안에서 이렇게 오픈 예정이신 분들,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좋은 팁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에 대한 채널이잖아요. 저희 마케팅. 네. 그래서 마케팅에 당연히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구독을 누르고 마케팅을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은 대표자님이 있으신 걸 알지만 그래도 꼭 처음 하시거나 어느 정도 하셨다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뭔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이 제가 준비를 제일 많이 했는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케팅 채널을 에서 얘기하는 게 마케팅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마케팅은 장사 요인에서 엄청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대표님 보면은 마케팅이 전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케팅을 못하면 장사가 안 되고 잘하면 장사가 잘 된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본질적인 기본의 자세는 가게의 맛, 위생, 청결, 서비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맛, 위생, 서비스. 네, 네. 네. 그거를 감가하고 마케팅만 좀 의존하려고 하시는 대표자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가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매출 줄었어. 마케팅이 좀 돈을 더 써볼까? 이렇게 하면서 마케팅을 계속 돈을 쏟으시려고 하고 계속 그것만 신경 쓰시려고 하시는 대표자님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일일이 손님에 대한 체크를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사실 계산할 때 맛있게 드셨어요 하면 손님들 너무 착해가지고 근데 맛있어. 저는 사실 맛있냐는 얘기를 안 물어봐요. 그냥 손님한테 딱 내놓고 저 멀리서 쳐다보지 않는 척하면서 그냥 신경 뜨고 봐요. 어차피 손님이 딱 해서 먹었을 때 맛있어는 벌써 표현형이나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대박 이럴 거예요. 그거를 보고 체킹을 하고 또 이제 음식을 많이 남겼다 했을 때 그거를 또 먹어보면서 체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좀 체킹을 하고 또 이제 한가할 때 좀 화장실 한번 점검한다든지 좀 가게 좀 지저분한 부분을 체킹해가지고 여기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만 좀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마케팅이라는 시너지가 일어났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계속 마케팅만 올인하시라는 대표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한번 한번 해보고 싶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방문율을 체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첫날에 장사했을 때 7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7팀 중에 재방문율을 체크했거든요. 2주 안에 4팀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6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마케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플레이스 세팅도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워크인으로 오시는 손님이 재방문율이 이 정도 된다면은 내가 이제 마케팅을 투자했었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대표자님들이 가게를 방문했을 때 재방문율을 체크하는 게 일단은 저는 좀 사실 마케팅의 저는 게임을 비교하면 필살기라고 하거든요. 뭔가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한번 딱 뒤를 모아서 딱 표출해가지고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사실 신규 오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또 새로 오픈해서 또 2달 정도의 또 버프를 주는데 그 기간 안에 뭔가를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손님들이 만약에 첫 방문에 이제 노출을 보거나 광고를 보고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론데 마케팅 빨로 손님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재방문율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게는 밑독에 물 붓기죠. 깨진 독에. 손님 빠져나가는데 그만큼 또 마케팅으로 쏟으려고 하는데 그 손님들을 계속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아리에다가. 이게 계속 쌓이고 해가지고 매번 이제 매출이 갱신되고 이런 건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대표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세 번째는 그겁니다. 가게에 대한 차별성. 저희도 시그니처 메뉴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손님들이 가끔 메뉴가 보고 이제 뭐 잘해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손님들이 가끔 있어요. 어르신들도 메뉴 많으니까 이제 잘한 거 아무거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 가게 다 맛있습니다 보다는 그래도 이 가게에 저희가 그래도 간판으로 할 수 있는 2-3개 메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해놓는 게 좀 좋다고 하거든요. 가끔 주변에 장사하시는 대표자님들 보면은 저는 그거라고 하거든요. 벤치마킹 여러 군데 다니시지만 여기서 잘 되는 거 하나
저기서 잘 되는 거 하나, 여기서 잘 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막 그걸 이렇게 믹스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메뉴를 설정할 때 그렇게 설정을 하진 않았어요. 시그니처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드시지 못하는 메뉴 라인선을 잡아보자. 그 차별성. 예,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저희같이 목 안 좋은데도 일찍 이걸 찾아오셔가지고.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를 좀 저희가 또 많이 추천해드리고, 그게 자리가 잡히고 나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술집이지만, 술집이 보통 이제 한 7시, 8시 돼야 이제 손님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주말 기준에서 6시 전에 만석이 차요. 네. 식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네. 저 나름대로의 전략이 시그니처 메뉴를 한정 팬으로 나눴어요. 정말 맛있고 이걸 먹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제가 한정으로 파요. 더 안 달라. 네. 이러면서 손님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빨리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처음에 준비하셨을 때 그래도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는 좀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는 이제 대표님들에 대한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뭐냐면은 뭔가 이게 잘못된 부분에 인지를 했는데 내일 하자, 뭐를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즉각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쁘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또 잊어먹거든요. 이거 고쳐야지, 저거 수정해야지 하면 잊어먹는데 그날 듣고 그날 바로 실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저것 좀 해야 되는데 보면 계속 미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바로바로 좀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리고 맛에 대한 이제 평가할 때도 손님이 이제 안주 처음에 딱 먹으면 표정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당연히 이 안주가 맛이 없겠구나. 뭔가 보완을 좀 할까 하면서 손님한테 좀 많이 남기셨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나? 피드를 받고 즉각적으로 바로 그날 테스팅을 해서 다음날 수정 버전으로 다시 내놓는 게 오픈 초창기 때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사실 저는 내부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마케팅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부적으로 뭔가 좀 그 부분은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걸 바로 실행한 다음에 수정이 된 상태에서 그게 마케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마케팅 필살기를 먼저 써버리면은 그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린다. 그렇죠. 필살기를 제때 딱 써야 그게 극적 효과인데.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순위를 예를 들게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노직으로 통해서 갑자기 저희가 순위 상승이 돼서 손님이 많이 유입된다고 했었을 때 이 가게는 이제 안주가 막 주문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걸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주방에서. 그럼 손님 안주를 30분, 40분을 막 1시간씩 기다려버리는 상황이 와요. 그럼 제가 이거는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 예전에 저도 장사하면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땐 가감히 저는 손님을 커튼났어요. 어차피 오셔서 주문하시고 실망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입구에서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 놓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봤었거든요. 손님은 한 번 실망하면은 안 오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오죠. 네. 그래서 필살기를 적재적소에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또 대표자님 말씀드리는 게 일단 대표장님의 성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끔 가다 보시면은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직접 서빙을 하지만 저희는 사장진도 있고 제가 대표지만 사장진이 저 2명 있고 매니저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그 편차가 없어요. 대표든 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서빙하는 건 똑같이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바니까 이렇게 하고 직원이니까 이렇게 하고 대표니까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한 구분점은 없어요. 다 같이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표자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막중히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거냐. 그게 대표자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좀 열심히 일하는 편이고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대표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가게 처음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시면은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이 불경기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 관한 얘기랑 이제 대표자님들에 대해서 이제 오픈 초창기 때 준비한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은 제가 필살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자립을 보고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계속 마케팅이라는 트렌드 자체가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정도까지 배워놨지만 네이버 로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 네이버 강세지만 이게 뭐 SNS나 뭐 인스타나 어느 쪽으로 또 유행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근데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음식 맛 신경 쓰랴 위생 신경 쓰랴 직원 관리하랴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또 마케팅이라는 공부는 필수가 되는 조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좀 마케팅을 공부를 하지만 사실 가게 운영 포커싱을 1순위로 여기를 먼저 잡죠. 가게 그렇죠. 운영. 매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마케팅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같이 하는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사업적으로 갔었을 때 물론 마케팅 회사도 계약을 해야 이렇게 종속이 되는 거지만 가게가 계속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마케팅 회사랑 계속 협업이 돼서 시너지를 발휘해야지 서로 윈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서로 도움이 되게끔 하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 업체는 같이 하는 파트너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케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그잖아요. 제가 힘든 걸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장사를 한 15년 차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마케팅 업체를 좀 계약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마케팅 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정말 신경을 써주시는 업체도 있고 그냥 계약만 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써주시는 업체가 많은데 저는 제가 직원들하고 카톡하는 것보다 자리 마케팅 카톡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매일마다 피드도 주시고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도 얘기해 주시고 제가 또 놓쳤던 부분 또 오늘도 아마 팀앱을 제가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다 짚어주시니까. 근데 그런 마케팅 회사가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마케팅 회사를 고민하시고 계시면은 제가 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립을 엄청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립의 전과 후의 매출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이런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 자체는 고수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죠. 저희가 안주 맛집이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반대로 저는 마케팅 맛집. 자립이 마케팅 맛집이다. 이 맛집이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창업을 해주시지만 제가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평상시에 항상 이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고객분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잖아요. 네. 마지막에 저희한테도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요. 사실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매일 하는 카톡 안에서도 저희 매니저님들은 늘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이러한 표현을 늘 해주세요. 저희한테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 표현을 들으면 저희는 우리 신선술집도 더 잘 돼야 돼. 어떤 걸 더 개선해줄까? 어떻게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이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님의 마음과 자립 마케팅의 마음이 만나서 오늘 이렇게 훈훈하고 우리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저는 해결책은 가성비 있는 메뉴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목이 안 좋은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을 통해서 가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손님이 올 수 있는, 유입을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모색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거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신다면 그래도 이 불경기에 장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근데 대표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매장 내에서 신경 쓰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세심하고 네, 너무 디테일하고. 네. 정말 저거를 다 신경 쓰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저거 나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하나 요거 하나가 중요해요. 요거 하나 중요해요. 요거 하나 중요해요. 요게 비결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셨어요. 대표님은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하나 그냥 흉내만 내고 남들 이거 한대? 나도 이거 할까? 가 아니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디테일하게 집요하게 하나씩 장착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비결이 뭐야? 그래서 비법이 뭐야? 이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이 대표님의 마인드 있죠. 이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디테일하게 하시는 거. 그 디테일하게 한 거를 잘 정착시키셔서 이걸 고객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이거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부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김 팀장이었고요. 저는 최 본부장이었고요. 저는 최창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